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시장 명절 보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죠. 특히 코스닥은 어제와 오늘 이어서 상당히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면서 또 8월의 저점을 깨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한 신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거의 반년 가까이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인기 많은 종목, 신용 많은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진단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고통스러웠을 거고, 새로운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날 어느 정도 빠지니까 어때요? 강하게 양봉이 탁 튀어나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주 있죠? 대형주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도주가 바뀌고 시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기 있었던 코스닥은 상당히 고통을 주는 반면 소외된 곳에서 지금 종목이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시장은 많이 얻어맞았는데 월요일까지도 조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줄 테니까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아닌 종목은 자꾸만 줄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본전에 집착을 하시는데요. 본전 안 옵니다. 본전은 안 오니까요. 반등 어느 정도 이렇게 만회를 해주면 거기서 그냥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고민되는 종목들 진단하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트론. 파트론은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네요. 이제 지난 여름 바닥 찍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 중인 종목이죠.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 다음은 일진전기. 네, 일진전기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1월 22일 저점 깨지는 않고 있군요.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종목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80%라는 비중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여기에 몰빵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괜찮지만은, 더 하락하지는 않겠지만은,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많이 좀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소량으로 보면서 나중에 살아나는 걸 보면서 추가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너무 많이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등 올라올 때마다 축소해 주시고요. 일단 1월 22일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카카오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개인들에게 아직까지는 친숙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또 투매가 나왔네요. 그래서 월요일 내주 초쯤에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입니다만은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고민되는 그러한 자리일 겁니다. 일단 반등은 줍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반등이 온다면 비중을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25% 상당히 비중 많습니다. 비중은 소량으로만 가지고 가야 되겠죠. 다음은 베이직하우스. 베이직하우스가 살짝 저점을 깨어보았습니다. 근데 베이직하우스도 지금 70%인가요? 이 비중이 많네요. 이런 거는 바닥권에서는 소량만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인지 알았지만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나온다든지 큰 바닥을 대바닥을 잡는다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점 오늘까지는 어차피 맞은 거니까 이렇게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반등의 비중을 좀 가볍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세아도 이제 4월 10일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이죠. 근데 비중이 많으시네요. 보세요.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아세아도 보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저기 바닥은요 4만원 아래, 근데 19만원까지 갔었죠. 19만원 돼서 지금 조정받아서 단위 하나 빠지고 지금 9만원까지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진 이런 종목 있죠. 조정 들어가 있는 종목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몇십 프로씩 막 비중에 전체
투자 금액 3분의 1씩 때로는 절반씩 거의 몰빵하다시피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정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조정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 중이긴 한데 오늘 좀 참아보죠. 어차피 모든 종목이 다 과매도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로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장기로 보기에 30% 상당히 많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보유는 하시되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가볍게 가시죠. 힘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또 바로 가진 않아요. 고통을 주면서 가니까요. 자, KC코트렐도 좀 이번에 신저가 났는데 오늘 좀 참고요. 이 완전히 저점을 깨워버리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그동안 조정받고 이제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승하지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 힘이 없는 종목은 언제든지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할 때는 맥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만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그 바닥 있죠. 예상보다 더 빠지는 때가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이제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때는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너무 바닥에서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30% 너무 많습니다. 보유하시되 반등 올라오면은 비중을 가볍게 해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보유입니다. 잘라내더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현대상선은 오히려 바닥을 잡아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이 종목이 바닥은 잡아내는 듯하나 아직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 아니면 빠져나와가지고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NTP야 좀 이격났네요. 좀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겠네요. 축소 관점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인시스도 추세 꺾였죠. 더 들어와야 됩니다. 축소 관점 비중 많네요. 30% 축소 관점입니다. 다음 CK에너지 얘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보유는 하시되 25% 맞네요. 좀 참으세요. 이거는 기다리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근데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비중 많이 담을 때 아닙니다. 자, 그리고 KD캠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또 좀 올라오면은 그냥 축소 관점 종목 교체하시죠.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축소 관점입니다. 더 깨거나 반등 오면 줄이세요. 그리고 사조 시푸드 얘도 저기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비중 많네요. 25% 상당히 많습니다. 보유는 하시되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JM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있죠. 이렇게 많이 얻어맞은 날은 매도는 아닙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 조금이라도 줄 때 양봉 그래도 두세 개 정도는 반등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참는 날이에요. SJM도 이제 전저점은 안 깼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SJM 25% 많습니다. 좀 축소를 하시죠. 그리고 웹젠 웹젠은 월요일날 양봉 붙여주면 바로 나오셔야겠는데요. 40% 상당히 많습니다. 40% 비중 많아요. 축소 관점. 삼성 SDS 얘도 그렇게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30% 많네요. 반등은 올라오겠죠. 21선 근처에서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쌍용양해 보유는 하십시오. 비중은 지금 적당한 것 같고 그냥 보유 관점입니다. 쌍용양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보유. 한샘 더 깨면 이제 나오시죠. 이거 한샘은 26만원 깨면은 나오고요. 안 깨면은 반등 조금 더 준 다음에 양봉 이렇게 붙여주면 축소 관점입니다. 한샘은 좀 줄이고 싶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는 좀 조정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하시고 양봉 나오면 조금 축소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지금은 글쎄요 신용이 좀 있는 편인데요
4%면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만 보유. 다음 웅진 좀 20%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중 좀 양봉 나올 때 비중을 줄여서 보유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보유인데 20% 많습니다. 반등 올라오면 조금 줄여주세요. 바로 못 갑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 반등에 조금 줄여보고 싶네요. 반등 올라올 겁니다. 한 8,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신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못 가고 이제는 지루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해지는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스터리 또 저점을 깨죠. 자꾸 저점 깨면 힘드시면 좀 줄여내세요. 네, 아직까지 10%씩 담을 종목은 아닙니다. 나중에 바닥 확인하고 사도 충분한데 왜 미리 많이 담을까요? 네, 좀 줄여보시죠. 반등 올라오면 좀 축소 보유는 합니다. 네, CNS 자산관리도 비중 10%는 많은데 좀 양봉 올라오면 조금 줄여보시죠. 장기로 봐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일진 전기네요. 나쁩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모습은. 일진 전기도 누르기는 했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20% 많습니다. 올라오면 조금 줄여보시죠.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전저점을 안 깨었죠. 그러면 일단은 보유하는데 올라오면 비중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 비중 많네요. 비중 많으니까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반등시 조금 줄여보십시오. 이건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신양회. 성신양회는 보유입니다. 그냥 비중 조금 많은 듯한데 일단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LS 산전 30% 많습니다. 지금 오늘 살짝 신저가 나긴 했는데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담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줍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여러 차례 바닥은 잡고 있죠. 얘도 30%면 좀 많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좀 줄여주시죠. 보유만 할게요. 전저점 안 깨었죠. 자, 그리고 슈넬 생명과학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슈넬 생명과학 비중 많은데 여기서 또 있죠. 61선 이탈하면 버리세요. 그냥 나오시고 안 깨면 조금의 약간의 반등 더 주는데 반등 올라오면은 이번에 그냥 다 나옵시다. 슈넬 생명과학 이번에 재차 반등 나오면 다 나올게요. 앞에서 이제 다 끝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은 지금은 이미 많이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참습니다. 참는데 비중은 올라올 때 좀 가볍게 하시죠. 20%는 많습니다. 그리고 파루가 뭐 대단한가요? 우리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다 이거는 챙겨 먹은 종목인데 파루 40% 상당히 많습니다. 덕깨 5,000원 깨면 그냥 손절하시고 한 6,000원 가까이 오면은 그냥 비중 많이 줄여주시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좀 살짝 빠지다가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30% 많습니다. 이거 반등 올라올 때마다 좀 줄여주세요. 30% 많습니다. 에이블 CNC 뭐 계속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하고 계속 이런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세는 아니죠.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세를 공부하시면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큰 게 나올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일단은 뭐 비중 그냥 가지고 있으시기 오늘 얻어맞았으니까 올라오면은 적당히 올라오면은 한번 챙겨 보시죠.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네, 기가레인 일단은 보유 20% 많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비중 가볍게 가시죠. 네, 메딕톡스 조정 더 본격 시작인데요. 이거 더 빠지는 무조건 축소하셔야겠습니다. 메딕톡스 축소. 자, 하나테크인 이것도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제점 안 깨면은 약 3만원 근처 될 텐데 안 깨면 그냥 보유하시고 깨면은 조금 줄여 보시죠. 이렇게 한번 더 빠졌다가 갈 수 있습니다. 키스트 일단 보유하시고요.
다음 게임은 보유. OCI도 비중은 조금 많은 듯한데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하 TI도 그렇게 돼서 신용이 너무 많아요.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신용이 많습니까? 반등 올라오면 그 종목 교체하셔도 되고요. 비중 작게 보셔야 되겠죠. 자, 대체로 보면은 제가 비중 많다고 자꾸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축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진단했던 종목이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이면 비중이 실려 있어도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단할 때마다 반등 오면 줄여라 하는데 틀에 박힌 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약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살짝 조금만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약한 종목에 30%, 40%, 때로는 50% 이상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진단을 하였으니까 반등씩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여주시고요. 아무튼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명절 마치고 와가지고요. 너무 패닉에 빠지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또 급락이 나오면 급등 나옵니다. 반등은 주는 거니까 잘못된 종목은 사실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어쨌든 반등은 조금이라도 주니까 그때 비중을 잘 줄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 건너가시고요. 그리고 장이 이렇게 큰 패닉이 오죠.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은 어때요? 추천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기회가 좋으니까 추천주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좋은 종목으로서 2016년을 주도주 후보로서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조금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하였고요. 계속해서 댓글로서 종목명과 비중 달아주시면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